가급적인 한 강의를 좀 릴렉스, 좀 편하게, 너무 힘주어서 하지 않고 좀 릴렉스 하면서 편하게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좀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좀 편하게 요번에부터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요번 강의를 하면서 좀 쉬고 싶어요. 사람이 좀 지독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평생 밀도 있게 살아온 게 제 습관이 돼가지고, 뭐 1초라도 할 게 없는 것 같이, 그러면 명진 스님 얘기가 그거 멍 때리기를 하면 된다는데, 뭐 멍 때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명진 스님처럼 그게 훈련이 돼야지. 그래서 언제 한번 결제를 같이 하자고, 자기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제를 하면서 멍 때리기를 좀 배워라. 멍 때리기를 배워라. 그래서 그것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동경대전에 대해서, 이 동경대전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 2권의 번역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판으로 묶어서 해더라도 요새로 말하면은 한 60페이지 정도? 뭐냐면 한 30판 정도 되는 거니까. 목판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진 않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러기 때문에 그 5가지 판본의 책을 여기 이제 뒤에다가 지금 다 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옛날에 이거 5개를 다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를 넘어도 구할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원본들이 여기 5개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사실은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 5개의 판본을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릴라이블한 텍스트 크리티시즘을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이미 여기에 구비되어 있다는 게. 근데 이 5개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책으로 되기까지 정말 이거는 피눈물 나는 역사고 저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동학과의 인연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부모님이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사셨고, 형제들이 다 미국 가서 PhD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실제로 내가 돌이라는 호를 쓰는 게 돌대가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형제들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못하는 찌질이에 속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 경기 서울대학을 가는 것이 그냥 상식으로 돼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보성을 다녔고, 고려대학을 들어간 거죠. 고려대학 생물과를 들어간 건데, 사실 나는 보성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1965년에 제가 1965년에
59년에 보성에 입학해서 65년에 졸업할 때까지, 보성 제가 55회인데 나는 그게 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천안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일 먼저 본 게 서울대학교 그 사대부 그러니까 사대에 속해 있는 사대부중이 특차 중에 특차예요. 그 당시. 그거는 어떻게 가장 일찍 봤다고. 그걸 가서 봤지, 제일 먼저. 그걸 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나하고 천안에서 같이 가는데, 걔는 붙고 나는 떨어졌다고. 그러고 나서 특차로 볼 수 있었던 게 배제를 그때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배제를 봤는데, 근데 그래서 거기 이승만 동산도 그때 가서 처음 봤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죠. 와,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를 나왔다더라. 배제학당이라는 건 뭐 이승만이 그 당시에 나왔다는 거. 대단했으니까. 자유당 시절이니까. 그때 추운 아침부터 가서 뭐 벌벌 떠, 아니야. 좀 오락가락해서 기억이 난 그 당시. 나 어렸으니까 또 나이가. 그래서 배제를 받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제대로 된 정식 1차 시험.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집에서 이제 시킨 거지. 서울에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성을 봤는데 보성은 뭐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제가 합격을 했는데 그 유명한 전용필 선생이 그 당시 보성 이사장이었고, 그리고 서원출 교장이라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보성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는 뭐냐면은 엄청난 그 서원출 교장의 그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초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든 지성인들이 안전한 안식처로 오는 데예요, 보성이. 그래서 보성 학교 선생들 중에 아주 특출난 인물이 많았어요. 특출난 인물이 많았고,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일제시대 동경제대를 나온 사람만 4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성 학교가, 내가 보성에서 6년을 보냈다는 게 나로서는 굉장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학 생물과를 거쳐서 한국신학대학을 거쳐서 고대 철학과를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천도교에서 그때는 이제 천도교가 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대서 고려대학 철학과에다가 한국사상이라는 그걸 지원을 했거든. 그래서 한국사상이라는 잡지를 내신 주축 멤버가 신일철 선생하고 최동희 선생이라는 분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고려대학 철학과를 갔지만, 그 당시 고려대학 철학과에서는 동학 연구의 핵심 멤버들이 그 철학과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동학을 굉장히 일찍 접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에 그때만 해도 동학 뭔지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동학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칸트를 가르치고 무슨 현대철학을 가르치고 화이트헤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의 시간에 최수은의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야, 그게 뭐 같은 레벨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건가? 그때는 완전히 그게 그냥 희한하게 들리는 거죠. 동학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김충렬 선생님이 대만에서 오셔가지고 그 노자 철학을 이제
사실 고려대학에서 김충렬 교수를 받은 것이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게 김충렬 교수는 학부부터 대만대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전혀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려대학에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김충렬 선생을 받아가지고 그 첫 제자가 나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동학과 노자를 같은 시기에 고려대학 철학과에서 오리지널로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자 5,000원, 노자 5,000원이라고 보통 언이라는 게 글자죠. 5,000개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노자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노자를 구해가지고 집에 사갖고 오는데 우리 큰형이 노자를 읽는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희한하게 생각하시는 그 장면을 내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노자를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이단시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자라는 책을 읽는다. 이단시했고, 동학 그런 것도 그거 좀 이상한 뭔가 그렇게 일반인들의 그 생각들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학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1982년도에 귀국해서 상당히 그 당시 동학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퍼졌냐면, 동학이라는 이 동경대전을 가지고 퍼진 게 아니라, 김지하라는 그 당시 시인은, 지금은 김지하라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당대 사람들은 참 김지하, 하여튼 이 김지하에 대한 리스펙트라고 그럴까? 내가 그 동경에서 유학할 때도 뭐 학생들, 그냥 일본 학생들이고 특히 교포 그런 애들은 그러면 방에 딱 들어가면 이따만한 딱 이 수갑 채우고 김지하가 딱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그냥 완전히 신이지, 신. 그냥. 그리고 그 오에 켄자부로라고 당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김지하를 뭐 최고의 사상가로 모시고 그럴 때 막 김지하의 생명사상 나보고 오에 켄자부로라고 서라 다이앤더스네 그러면 그런 시절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 김지하가 그 사실은 그 원주에,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 이제 따님하고 연애를 걸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원주에 그 장일순 선생이라고 원주에 아주 그 하나의 사상적 센터를 이루고 계시던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거죠. 사실 김지하는 동경대전 자체보다도 그 해월 사상에 더 직접적으로, 해월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민중성 이런 것에 아주 경도돼서 그 김지하의 그 인기와 더불어 김지하에서 입에서부터 이제 동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밥이 곧 하느님이다라든가 이런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는 김지하를 통해서 동학 사상이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윤이라는 사람이 판화를 가지고 이 동학의 최소원의 칼춤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화로 표현하는 게 대히트를 쳤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학이 우리 사회에 하여튼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독재, 이제 군부 타도의 반독재의 격렬한 어떤 면에서는 뭐 총체적으로 가면 좌파겠죠. 뭐 NL이고 뭐 PD고 간에 우리 토착적인 사상으로서의 이 해월 이거 수운의 동학사상이라는 게 민중봉기, 그러니까 새로운 동학으로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동학 거의 100년 전의 동학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뭔가 진실이라고 하는 건 역사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귀국해서 이거 동학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김지아를 찾아가서 당신한테 동학을 좀 배우고 싶다. 그 당시에 내 논문이 동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럴 때니까 김지아도 기꺼이 그럼 같이 세미나를 하자.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목동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를 내가 일주일에 뭐 한 2번씩인가 하여튼 상당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김지아하고 딱 책상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동경대전 전체를 읽었죠. 그 세미나의 내용이 좋았어요. 아주 나한테는. 그리고 그걸 하면서 해월 얘기들을, 해월은 사실 텍스트가 다 한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가 있거든. 그 해월 법어. 그러면서 해월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아침에 만나서 쭉 했더니 밥이 꼭 점심시간이 걸렸는데, 한 번 만나면 한 4시간 한 거예요. 4시간 이상 한 거니까 꼭 점심을 사모님이 우리나라의 그 불교사의 불화 연구가인데 박경리 작가의 따님이시고 김영주라고 최근에 돌아가셨죠. 참 그분한테는 제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꼭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냥 공짜로 얻어먹기만 했는데 그때 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양반이 식사를 아주 알차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동경대전을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이제 독파해 가면서 근데 이제 김지아도 잘 이해가, 그 당시 나도 지금 이걸 이렇게 쓰면서도 지금 내가 여기 자신 없는 데가 아직도 있는데, 둘이 앉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도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둘이 딱 나지막한 책상을 놓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저기 앉아가지고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그분은 말이야, 김지아 선생이 한문 실력도 대단해요. 원주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김지아의 난초가 또 유명했거든. 그 경험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동경대전을 그때 한번 뛰었다는 게 귀국하자마자. 나도 극성이고, 또 김지아 선생도 그때 추록한 이후에 너무 술을 먹은 거야. 너무 술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속에서 그냥 소주 냄새가 꽉 하고 올라오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또 먹었다니까. 괜히 그렇게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먹었어, 술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만난 분이 전번에 여기 제식을 올렸을 때
여기 사진이 있었지만은 표영삼 선생님이라고 이거지? 이렇게 가? 볼 수 있어? 표영삼 선생님이라고 보통 호를 삼암장이라고 표영삼 선생님이라고 그 이름은 안 부르고 우리가 보통 삼암장이라고. 삼암장 표영삼 선생님. 그 당시 이제 김지아도 나하고 공부한 거로는 부족하니까 표영삼 선생님을 찾아가 뵈라. 그래서 내가 이제 표영삼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천도교 교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거기 선도사로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 뵀더니 그 천도교 사람들은 상당히 뭐랄까 그런 교당 그런 데를 찾아가도 그때만 해도 천도교가 요새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굉장히 아주 라이브리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였거든.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은 그냥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학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동학이 사람을 굉장히 순수하게 만들어요. 동학을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없고 마음이 아주 착해. 심성이 착하고 개방적이고 뭐 꼽을 치는 게 없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동학을 공부했다는 사람 치고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표본이 될 만한 분이 모범이 될 만한 분이 이 표영삼 선생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뭐 나이가 1세대의 체험을 그대로 간직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 1세대는 아닌데 그 1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전승을 체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영삼 선생님은 완전히 거의 그 해월이나 그 누구야 그 수훈 선생을 만나는 거와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다니까. 그만큼 인품이 훌륭하시고 지식이 이분도 무슨 학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독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교수나 뭐 이런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글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어떤 뭐 박사도 거기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모시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뭐 교수들이면 교수는 뭐 그냥 표 선생님 같은 분들을 뭐 자기보다 아래 하수인 것처럼.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을 만나 뵙는 순간에 김지하고 이걸 한 상태니까는 그냥 해월을 만나고 수훈 선생을 뵙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수훈이라든가 해월의 인격이 이랬겠구나. 그걸 그대로 느꼈어요 내가. 원불교 신문 최근에 이 책을 소개를 하느라고 그 편집국장이 왔다 가는데 그 편집국장이 나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읽었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정말 윤관명이라는 친구인데 참 젊은 사람이 정말 진지하고 훌륭하더만. 그런데 윤관명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말씀대로 이 동학이라는 거는 문자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눈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군요. 그렇게 쓰셨고 선생님이 깨달으신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표영삼 선생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동학을 내가 먼저 만난 거예요. 그 정신 하에서 동학 텍스트를 난 봤기 때문에 내 동학은 오리지널한 동학이다. 물론 여기 또다시 재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후학들이 앞으로 내 연구를 기초로 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은 그 표영삼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양반하고 또 세미나를 계속했죠. 그 양반 댁에 가서도 하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내가 무정제 집이 아주 잘 지어져 가지고 그 꼭대기 서재에서 드시고 그리고 또 내가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아주 잘 드시고 아주 음식도 잘 드시고 평안북도 구성뿐인데 그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앉아서 냉면 먹는 법을 제대로 배웠지 내가. 그 제일 좋아하시는 데가 을지면옥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먹는다 하는 거를 내가 배웠어요. 우선 딱 팁을 드리면 국물을 딱 3번을 딱 들이키고 그 다음에 국수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초를 탁 쳐가지고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하고 그 냉면을 먹어야 냉면이 맛있어. 그냥으로는 안 돼. 지금 참 안 계셔가지고 아쉬운데. 그래서 그 양반하고 이제 가고, 그리고 그 양반 뭐 그냥 이 사진기도 어디 가면 기록을 많이 했는데 사진 그 당시에 이제 뭐 필름 사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아주 불편해 하시길래 내가 사진기를 하나 사드렸지. 그래가지고 또 새 사진기 펜탁스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곳곳에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위대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청구당이 지금도 있지만은 북한이 훨씬 더 그 동학이 세거든. 근데 20세기에서는 상당히 그 활발했는데 사실은 동학이 움직인 데는 다 남한이거든. 지금 남한이 주축이거든. 이 경상도 전라도로 해서 강원도 쪽에 이게 경상 전라 강원도 충청도 이쪽이 다 동학의 발생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기쁘신 거예요. 북한에서는 못 가본 자기가 확인해보지 못하는 원래 이 장소들을 다 다니면서 전부 잊혀지기는 이 양반이 다 발굴했어요. 이게 을묘천서 받았다는 데가 여기다. 여기서 뭐 철점을 했다는 데가 여기다. 그거는. 예를 들면 누구야, 해월 선생하고 수울 선생 관계도 마북동에서 거기까지 70리인데 그런 거를 그대로 다 걸어보시는 거야. 이제 해월이 용담을 찾아가려면 그 옛 지도를 놓고 그대로 이 선을 줘가지고 산길기 다 해가지고 물어서 옛날 사람들 댕기던 길을 해가지고 그거를 걸어보셔야 그때 몇 시쯤에 출발해서 어떻게 도착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께서 이 차명을 당한 다음에 그 시신을 끌고 용담까지 가는 그 길도 다 걸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시체를 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겠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원도 이쪽으로 다 댕겨버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원광대 총장으로 있는 박맹수가 이 양반이 댕긴 데를 제일 많이 그래서 쫓아다닌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많이 댕기지 못하고 중요한 장소들만 이 양반하고 댕겼죠.
사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가고. 근데 참 그분하고 표영자 선생님하고 그 많은 지역을 탐색한 경험이 내 동학에 정말 살아있는 동학 지식이 된 거죠. 그거 밟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밟아보지 않으면 정말 그 밟아봐야 합니다. 그 가서 그러니까 국학이라고 하는 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밟아볼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남이 나라 무슨 DH 로렌스 동네를 뭐 가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고구려 그것도 앞으로 그거 다 실제로 걸어 다녀 보고 평양도 다 가서 보고 뭐 강서 뭐 분묘구 이런 걸 다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국학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표영삼 선생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나는 이제 거의 동학에 대한 내가 예를 들면 을묘천서를 갖다가 내가 천주실이라고 내가 비정을 하는 것에 관해서 박명수가 엊그저께 이 백락정 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을 때 자기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게 뭐 다른 견해 가는 건 좋겠지만은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든 시오리가 아니라 삼암장 표영삼 선생님이 확신하는 그 이론이거든요. 젊은 날에 이 을묘천서 받았다는 건 이건 천주실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하여튼 그런 모든 그 동학의 미비한 점 그리고 이 표영삼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신화적인 거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다 사기다. 동학은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교주라는 말 이거 없다. 이런 거 교주라는 거 없고 대신사 이런 개소리들이 없다. 양반은 이런 거 안 썼다. 이거 안 썼다. 그냥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만 선생님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선생이라는 게 옛날에 김선생 그러면 좀 낮추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을 붙여서 선생님. 선생주밖에 없어요. 선생주. 그래서 아버님도 부주전 상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모든 동학의 오리지널한 거 예를 들면 동학을 한다고 그랬지. 동학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이런 거 다 살아있는 표영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삶의 실천이고 그거는 한다고. 응?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도 보면은 위동학이라고 이 누구냐면 나와요. 그런 표현이 수은 자신이 쓴 한문의 표현에도 위동학이라고 그러지 무슨 신동학이라든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법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 하여튼 이 표영삼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독실한 종교인이 이렇게 탈신화화 될 수가 있는가. 난 이거를 난 불트만 공부 다 한 다음에 만나기 때문에 불트만 니들 저리 가라. 여기 바로 너희들이 지향하는 그게 여기 있다. 쉽게 나는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표영삼 선생님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시작을 한 그 모임이
유사회라는 모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제자들하고 그 나는 평생 제자를 안 뒀어요. 그게 항상 학파를 형성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이게 폐단을 가져온다. 그 대학에서도 항상 뭐냐면 뭐 서울대학 사학 이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배우고 나와서는 그냥 자기 자체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제자들도 가르쳐서 석박사 학위 주면은 그냥 네 맘대로 다 하라고 그러고 뭐 도울선에서 가르쳐도 내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학벌이고 이런 지연이고 이런 인연을 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주의였는데 또 살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공부를 할 만한 그 사람들이 그룹을 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 우리가 삼국유사를 강독하기 시작해서 쭉 만나서 강독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에서 이제 입원경제지라는 그거를 공부하는 애들도 옛날부터 이제 도울선에서 배출된 인물들이고 그래서 이제 유사회에서 이제 이거를 동경대전 강독을 다 했죠. 지금까지 강독하면서 최후적으로 제 머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모임을 또 다시 갖게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대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동경대전이 탄생되기까지 그리고 발견되기까지 이 텍스트가 발견되기까지의 그 재미난 얘기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판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 열심히 애청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동학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소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딴 데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것이 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 여기는 뭐 하룻밤 지나면 뭐 반드시 그냥 10,000명 확 넘어버리니까 사실 무슨 이런 연애나 정치 외에 이렇게 진지한 강의가 하룻밤에 반드시 10,000명을 넘는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하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